대통령의 아들 재용 씨부터 또 유명 드라마 제작진까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이권에 개입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돈을 뜯어낸 폭력 조직이 소탕도 했습니다. 김태촌이 만든 서방파의 후신으로 3개 조직이 뭉친 통합 조직이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일산의 한 예식장 주차장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남성들이 외제차 주변에 둘러선 채로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서울의 한 돌잔치 장소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비좁은 입구를 향해 여러 명이 일제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들은 김태촌이 만든 서방파의 후신인 소위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들로 이 조직은 범죄와의 전쟁 등으로 분열과 와해를 반복하다가 2008년 60여 명으로 구성된 3개 조직이 다시 뭉치며 재탄생했습니다. 이들은 이듬해부터 각종 이권에 개입하며 건설 현장이나 유흥업소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했고 유명 드라마인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연예인의 사주를 받아 제작진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채권자로서 토지 공매를 신청했다가 철수 대가로 20억 원을 갈취당한 전직 대통령 아들도 있습니다. 이들 조직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조직원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정신병이 있다고 다시 진술하라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 방해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통합 범서방파 조직원 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두목인 57살 정모 씨 등 17명을 구속했습니다. 폭력 조직 범서방파의 전 두목인 김태촌의 후계자로 불리우는 조직폭력배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서방파의 사실상 두목 역할을 해온 50살 남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11월 범서방파가 부산 칠성파와 강남 청담동 한복판에서 휘칼과 강목을 들고 대치한 이후 경찰은 범서방파를, 검찰은 칠성파를 수사해왔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국 영화의 단골 소재, 바로 조폭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서 폭력 조직의 위세는 참으로 대단했는데요. 3대 조폭 가운데 하나였던 범서방파, 김태촌을 행동대장으로 1977년에 결성됐습니다. 전남 광산구 서방면의 지명을 따서 서방파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후 김태촌의 세력이 확장되면서 1989년 범서방파를 결성하게 됐습니다. 당시 3대 폭력 조직은 범서방파와 조영은이 이끌던 양은이파, 그리고 이동재의 오비파가 꼽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김태촌을 잔혹한 면모로 악명을 떴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네, 김태촌은 일명 호텔 사장을 악명을 떨쳤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벌인 범죄와의 전쟁 당시 대표적인 소탕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엔 배우 권상우 씨 협박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검찰이 김태촌에게 이름 자체가 흉기라고 말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권상우요? 예. 나 김태촌인데, 예. 솔직히 내가 좀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 예. 무슨 일 때문에. 네. 하지만 그도 나이를 먹고 병을 얻으면서 결국 지난해 숨졌습니다. 범서방파의 세력도 급격하게 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기에 500여 명이 모여들면서 범서방파가 새로운 구심점을 찾아 조직을 다시 정비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기우였을까요? 그로부터 1년 뒤 경찰이 범서방파의 남은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하면서 사실상 와해 수순을 밟게 된 건데요. 폭력 조직을 재건해 위세를 떨쳐왔던 범서방파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일망타진됐죠. 경찰은 범서방파 조직이 와해되면서 다른 폭력 조직의 활동도 위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범서방파 검거를 담당했던 박성훈 수사관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대부분 검거가 됐는데 범서방파 어떤 조직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서방파는 1977년대 김태촌 씨를 행동대장으로 하여 전남 광산구 서방면의 이름을 따서 결성된 폭력 조직입니다. 네. 이후 김태촌 씨가 서울로 올라와 위력을 과시하고 세력 확장에 나서면서 폭력 세계의 위상을 떨치던 중 1989년 6월 12일 날 타 폭력 조직인 1위 배차장파에게 습격을 당하여 행동대장 정모 씨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폭력 세계의 위상에 도전을 받게 되자 이리 김태춘 씨가 1989년 6월 16일 날 경기도 파주 공릉에 네. 전국에 있는 서방파 조직원 300여 명을 집결하여 범서방파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직을 했는데 이후에 조직원들이 또 그 검거가 됐었다고요? 간부급 조직원들이 검거가 됐었다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이 재건을 해야겠다 이런 입장이었다는 거죠? 예. 노태우 정권 시절 이제 네.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김태춘 씨를 비롯하여 간부급 전원이 구속이 되었고 네. 그때 막내급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존속 유지해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좀 논란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강령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폭력 네. 조직하면은 그 내부를 규율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뭐 관리하기 위한 그런 강령이 있다고 하는데 네. 범서방파는 어땠나요? 예. 범서방파도 또한 일반 사교 모임 단체가 아닌 폭력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행동 강령이 있었고요. 네. 일단 신규 조직원들은 가입을 하면 합숙소를 통해 숙소장 선배들로부터 행동 강령을 교육과 처세를 받습니다. 네네. 그 행동 강령 중에 일부 대표적인 거로는 뭐 지시는 바로 위 선배에게 받는다. 네. 뭐 타조직과의 전쟁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배신을 한 자는 끝까지 보복을 한다. 네. 그리하여 실제 조직원들 중 네. 2명이 손가락을 자르고 탈퇴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화면에서도 이제 보셨는데 그런 강령이 굉장히 세게 그 적용이 됐었던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이 범서방파가 80년대 또 90년대에 또 유명했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 또 3대 조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예, 그 국내 3대 폭력 조직으로 네. 서방파, 네. 양은이파, 네. 오비파가 있었는데요. 네. 현재 범서방파 전 두목이었던 김태춘 씨는 네. 2013년 1월 5일 날 심장마비 등으로 사망을 한 상태고요. 네. 양은이파의 조양희 씨는 네. 2013년 11월 29일 저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수십억 원의 대출 사기 혐의로 네. 검거되어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비파의 이동재 씨는 1989년경 양은이파 조직원들로부터 습격을 당하여 네. 미국으로 떠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 그 다른 조직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범서방파가 칠성파와도 또 맞붙을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강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예. 예.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저는 이번 범서방파의 수많은 범죄를 수사해 나가면서 네. 깜짝 놀란 범죄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21세기 그것도 강남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조직원들이 칼부림을 하려고 대치한 네. 사건이 믿을 네네. 수가 없었는데 네. 그렇게 철저히 수사한 결과 당시 범서방파 고문급 조직원과 칠성파 부두목급 조직원들이 네. 시비가 발단이 되어 칠성파 조직원 80여 명이 수십 대의 차량으로 서울로 상경을 하였습니다. 네. 이를 미리 알게 된 이제 범서방파 고문급 네네. 조직원은 자신의 범서방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활동 중인 연합폭력 조직원들을 전원 동원시켜 네네. 이에 대치를 하고 1박 2일간 전쟁에 대치를 하게 된 다른 것입니다. 조직까지 끌어들이려고 그렇죠. 그랬다는 거죠. 예. 이 내용도 좀 혐의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그 범서방파 조직원들은 어떤 혐의로 검거가 된 건가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 그 타 조직과 전쟁을 하려고 한 혐의 외에 유흥업소 금품갈취, 아. 서민상대 금품갈취, 네. 입건 각종 입건에 개입하여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을 다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이렇게 검거를 하셨는데 완전히 조직이 와해됐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 수사로 범서방파는 완전히 와해가 됐고 네. 서울에서 활동 중인 다른 폭력 조직의 활동 또한 완전히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아, 네.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수사 및 철저한 동향 파악으로 네. 재건이 될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 지금까지는 범서방파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또 다른 조직들도 활동이 좀 위축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체적인 규모, 폭력 조직의 규모는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2013년 기준으로 전국에 216개의 폭력 조직이 있고 네. 총 5천여 명의 조직폭력배들이 활동한 것으로 네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 그
5천여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죠? 기존에 파악된 폭력 조직에 대해서는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네. 집중적으로 동향 파악이라든지 행동을 관리하고 있고 이번 건과 같이 관리 대상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행동하는 조직 폭력에 대해서는 신규로 관리 대상으로 등록을 하여 네. 철저한 동향 파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건 제가 잘 모르고 들리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면 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거나 경찰과 그 조직원 간에 아니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거나 뭐 형님 동생 한다거나 이런 장면을 간혹 볼 수가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형사와 범죄자 간에 그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고요. 네네. 예. 다만 조직원들의 동향 파악이나 타 조직의 이제 동향 파악, 네네. 첩보 입수를 위해 일정한 유대 관계는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그 범서방파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변형된 형태로 조직을 운영해 왔던 것 같은데 요즘에 다른 조직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기업형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요즘 조폭들이 건설회사, 연예기획사, 사금융업체 등 합법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합법을 가장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범서방파 조직원들의 경우에도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심지어 해외 탄광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며 영화도 제작을 하였고 대형 유흥업소나 식당을 국내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형태가 이전의 그런 운영 방식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유흥업소 장악, 뭐 금품갈취, 청구폭력 등 정통적인 갈취형인데요. 최근에는 뭐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인수, 주가 조작, 연예기획사, 금융업체 운영 등 수익을 내는 쪽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 새로운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보면 그 대학가에도 진출을 해 있다 이런 얘기도 간혹 들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서울 지역에는 아직 드러난 게 없지만 지방대학, 특히 뭐 전문대 등 입학 문턱이 낮은 곳에는 총학생회 선거에 조폭들이 개입하여 총학생회를 장악하고 그 학생 예비 등을 빼돌리는 등 범죄에 악용을 한 사건이 여러 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총학생회에 이렇게 좀 진출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대학이라는 건 뭐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이 미치지 않고 총학생을 통한 각종 이권이나 공영사업, 수익사업의 예산을 쉽게 빼돌릴 수 있어서 그렇게 조폭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쭉 얘기를 들어보면 조직폭력배들도 운영 방식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제 대응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대응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할 것도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고 계신가요? 네, 저희 경찰에서도 이번 범서방파와 같이 기업형 조폭 추세에 맞추어 최근 동향, 활동 분야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기업형 첩보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여 서민 상대, 갈취폭력, 동네 조폭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하여 서민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범서방파 그 무더기로 검거가 됐는데 검거를 담당했던 박성훈 수사관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